아파트 선택의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아파트, 살수록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일까요? 자, 오늘 전문가분 모시고 이 주제와 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은상입니다. 네,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중에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이라든가 학군, 자연환경, 그리고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곳을 선호를 하시는데요. 그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단지 내 배치라든가 평면구조, 선호층에 대한 고려사항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지 내 조경이나 커뮤니티 시설을 굉장히 좀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입지나 평면은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도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가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아파트의 부수적인 기능 중에 하나 이렇게 인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주차장을 단지 내 지하로 만드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주차장이 있던 자리에 하나둘 조경을 하기 시작했고, 또 커뮤니티 시설들을 1층이라든가 나머지 공간에 공을 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중요도가 높아졌고요. 최근에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오히려 단지 내에 있는 그런 시설들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가 팬데믹 기간에는 여행은 물론 외출도 너무 어려웠잖아요. 모두 단지 안에서 가능한 분들 정말 만족도가 높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경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단지 내 전체 면적에서 녹지나 조경시설이 차지하는 그 비중을 조경률이라고 하는데요. 건축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살펴보면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그 대지 면적의 15% 이상을 조경 면적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요성이 더 높게 평가가 되면서 아파트 전체 면적의 20% 내외, 많게는 40에서 50%까지를 조경 면적으로 할애하는 경우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런 기준만 말씀해 주시 마시고요. 추천해 주실 만한 아파트를 아예 공개를 해주세요.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네. 부분인데요. 혹시 이제 부산에 오션 주거벨트라는 걸 들어보셨을까요? 오션 주거벨트, 이게 부산의 좀 대표적인 부촌들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지역에 따라서 위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혹시 이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을 포함해서 이런 큰 도시들 중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인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해운대 아이파크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전용 면적 219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70억 원대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LCT라는 또 대표적인 아파트 전용 면적 186제곱미터는 48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와, 금액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서울보다 높다고 할 수도 그렇죠. 있고요. 비교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 수준인데, 그럼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이미 알려진 단지들은 가격이 많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미래 가치를 보고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은데요. 일광신도시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봤죠. 과거에는 광안리, 해운대해수욕장 하고 이렇게 부산을 떠올렸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롯데월드와 이케아가 있는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있고, 그 위로 일광해수욕장이 있는데 그 일광해수욕장의 앞쪽에 신도시가 하나 위치해 있고요. 그게 바로 일광신도시입니다. 일광신도시는 부산의 새로운 오션 주거벨트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신도시가 들어선 곳인 만큼 생활 편의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인기 지역입니다. 제가 어디서 들어봤나 했더니 아난티 호텔이 그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해운대와 일광 지역 사이에 있는 말씀해주신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개발 수혜까지 기대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운대에서도 20분 정도, 그리고 울산에서도 자동차로는 18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울산이나 부산 지역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위치고 더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해운대 자동에 위치한 해운대 신도시는 오래된 구축 주거지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떤 라이프 퀄리티를 더 높게 누릴 수 있는 일광신도시로의 유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위치가 좋은 건 다들 공감해 주실 것 같아요. 교통편은 어떤가요? 네, 현재 일광신도시에는 부산 부전역에서 시작해서 백스코를 거쳐 울산 태화강까지 연결하는 부산 동해선 일광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망 호재가 더 있는데요. 기존 안평역에서 끝나는 부산 지하철 4호선이 있거든요. 그게 연장되는 기장선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일광신도시 주거타운 안으로 또 하나의 역이 생기기 때문에 교통 프리미엄이 상당히 부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장산부터 동부산 관광단지까지 연결하는 오시리아선 역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격이 높지 않을까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다행히도 일광 지역은 신도시가 조성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가격대가 합리적인 편입니다. 올해 이 지역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 최고가가 6억 4천만 원이거든요. 이 가격은 해운대구의 같은 면적 가격대가 9억 원대인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장점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숨은 명품 단지는 어딘가요?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단지는 일광 지역 내에서도 명품 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일광 노르웨이 숲 오션포레입니다. 오, 일광 노르웨이 숲 오션포레요? 와, 드디어 여러분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분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1294세대 대단지고요. 일광 지역에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전 세대가 84제곱미터, 106제곱미터, 112제곱미터의 중대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지역에서는 그 중대형 평형이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향후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 지역에 저도 대형 평형이 좀 많이 희소하고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도 놓칠 수가 없는데요. 대부분의 신도시는 입주 직후에 생활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 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일광 신도시는 이미 주변 인프라가 꽤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에 약 9천여 세대가 입주해서 신축 5년차 아파트들로 구성되어 있는 신도시인데요. 일광 노르웨이 숲 오션포레가 입주하는 2027년에는 주변 아파트가 입주 8년차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같은 생활권 내에서도 더 새 아파트, 신축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파트를 눈여겨봐야 할 것은 아까 말씀드린 조경과 커뮤니티인데요. 1만여 평에 이르는 조경과 1,300여 평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와, 이 정도면 여러분 아파트가 아니라 리조트 아닌가요? 일광 노르웨이 숲 오션포레의 콘셉트 역시 네. 리조트 라이프입니다. 와. 그만큼 조경과 커뮤니티에 신경을 매우 많이 썼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조경을 살펴보면요. 먼저 대형 폰드와 자연형 연못, 조형 벽천과 자연형 건천 등 그야말로 다양한 컨셉의 수변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컨셉트의 테마숲이 조성될 예정인데요. 팽나무와 대왕 참나무숲, 노르웨이 단풍숲 등 6가지 컨셉의 테마숲이 조성돼서 단지 안에서도 이국적이면서 여유로운 자연을 누릴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조경팀이 시공하는 에버랜드 사파리 월드와 캐리비안 베이 컨셉의 놀이터 역시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단지 내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주변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미스트 포그 시스템도 조경시설에 설치를 해서 건강한 환경에 더 신경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광 노르웨이 숲 오션포레의 커뮤니티 시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유림 노르웨이 숲 브랜드의 주민 커뮤니티. 사실 정말 자랑할 만한데요. 입주민이 날씨와 기온에 관계없이 모든 생활이 가능한 실내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했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먼저 라운지존과 패밀리존, 스포츠존, 스터디존의 4가지 존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라운지존을 보면 대형 온실 컨셉의 아트리움과 노르딕 카페, 멀티클럽 등이 조성되고요. 패밀리존은 말 그대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들로 가득합니다. 날씨와 미세먼지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포레스트 키즈 카페, 냉온 열탕을 갖춘 입주민 전용 사우나, 호캉스가 따로 없는 호텔식 게스트하우스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운동시설과 도서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네, 스포츠존은 피트니스, 스크린 골프장을 포함한 골프 라운지뿐 아니라 고급 리조트에 놀러가서 가족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존도 따로 갖추고 있습니다. 탁구나 포켓볼 같은 실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플레이 클럽과 미국에서 유행한다는 미니 골프존 같은 시설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스터디존은 북카페와 프리미엄 1인 독서실, 키즈 도서관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거기에 계절별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간에 각 세대 창고를 제공하는 세심한 배려도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 정말 빠짐이 없네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또 체크하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 외관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 건물의 디자인, 외관은 어떤가요? 일광 노르웨이 숲 오션포레는 리조트 컨셉트가 그대로 이 외관 디자인과 구조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바다를 향하고 있는 남향 위주의 배치로 일조량과 채광을 극대화했고 공간 거리마저 굉장히 여유롭거든요. 최근 커튼홀 디자인이 고급스러운 외관으로 굉장히 선호되고 있는데요. 사실 단열이라든가 하는 문제에서 조금 힘든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광 노르웨이 숲 오션포레는 이 부분마저도 신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 커튼홀룩 외관 디자인을 통해서 커튼홀의 고급스러움과 실용적인 면까지 잡았습니다. 네, 결국 정리하면 입지, 그리고 대형 평형의 희소성,
거기에 조경과 커뮤니티 시설을 모두 갖춘 게 바로 일광 노르웨이 숲 오션폴에다 이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완벽한 입지, 또 여유로운 일상이 가능한 집, 거기에 미래 가치까지 갖춘 일광 노르웨이 숲 오션포레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부동산 전문가로서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입지나 구조의 가치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입지는 더 좋은 위치, 더 좋은 입지가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고요. 구조 역시 인테리어 시공을 다시 하면서 노력과 돈을 들이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혹은 바꿀 수 없는 것 가치가 조경,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여가와 개인의 사생활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꼭 감안하시고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결국 일광 노르웨이 숲 오션폴에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삶의 여유와 미래 가치까지 모두 갖춘 일광 노르웨이 숲 오션폴에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고맙습니다.